네, 지금부터 2021년도 생활문화 활동 지원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생활문화 단체와 행정 업무 실무자를 위한 행정 교육과 2021년부터 생활문화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생활문화 포털 시스템 교육, 그리고 생활문화 활동 우수 사례 발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대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교육 종료 VOD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활문화 단체와 행정업무 실무자를 위한 행정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 지원사업 담당 임필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첫 번째 프로그램인 행정교육은 먼저 보조금 집행 정산 관리, 다음 정산 성과 보고 및 지출 증빙, 그리고 2022년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사업 안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정산은 사업 수행자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지원 결정 확인, 교부 신청서 제출, 사업비 지급 수령, 사업 수행, 성과 보고 및 정산 보고,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안내 확인,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 집행 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보조금은 교부 신청서에 계획된 예상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 집행은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 결제 불가 시에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수 집행 시 일괄 인출은 불가하고 지출 건별로 나누어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 출연단체가 5단체인 경우 사례비를 150만 원을 집행해야 할 때 한 번에 15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특정 대표 한 명을 정해 지급해서는 안 되고 5단체 대표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을 5번 나누어 지급하고 5건의 지출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부전 사전 집행은 불가하며 보조금 집행 기한인 2021년 12월 24일 이후에는 예산 집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음 오른쪽 부분은 보조금 집행 가능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1년 생활문화활동 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진행비, 홍보비, 임차비 등 직접 경비만 집행 가능하고 간식, 주류 등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증빙할 수 없는 비용은 간접 경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노트북 등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물품 구매는 불가하며 소모성 물품만 구매 가능합니다.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물품이 꼭 필요한 경우 임차 또는 임대를 통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부 인력의 인건비, 사례비, 출연료 등 대표자나 단원들 내부 인력으로 포함된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불인정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임차 제작 대여 등 개인에게 임차 제작 대여 등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임차 제작 대여는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 또는 이체를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는 필히 정산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좌 이체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부담을 통해 통장에 입금 후 출금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이체 수수료를 사용한 경우 정산 검토 후 해당 금액을 교부처에 반납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영수증은 행사 진행 및 물품 수령 또는 임차 완료 시 즉시 사용 시점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일이 경과된 후 일괄 결제를 진행할 경우 일부 금액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사례비는 12만 5천 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 소득 신고 후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건 공연 참여자가 사례비 15만 원을 받기로 책정이 된 경우
해당 공연자에게는 제세공과금 8.8%를 공제한 13만 6,800원을 공연자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의 8%인 12,000원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기타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잔액 0.8%에 해당하는 1,200원은 관할 구청 세무서 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해당 서류를 정산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 안내를 드려도 세금 정산과 정산 서류 작성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처럼 홈택스와 위택스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기타 소득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전에는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세 곳이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홈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관련 사항 문의는 126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관할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5개 구청 내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찾아가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의 문의 전화번호는 110번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사항을 다 준수해서 사업비를 다 사용하셨다면 이제 정산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공연을 종료하셨다면 11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최종 사업이 12월 24일이기 때문에 12월 25일 이후 사업을 진행하신 단체에서는 최종 사업 기한 내 정산보고서를 대전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에 제출일자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올해 2021년 생활문화활동 공동체 지원 정산서류는 대전예술가의 집 4층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전 문의사항이 있다면 문화원 연합회 사업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성과 정산 보고서를 먼저 다 작성하고 제출 시 첫 장 하단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을 한 후 모든 보조금 집행권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해야만 합니다.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예금이자는 정산서류 제출 후 대전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의 안내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잔액 반납 전 사전에 통장을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출하셔야 하는 보조금 정산 서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표의 상단부에 확인되는 것과 같이 카드 영수증,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와 견적서,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집행 시 비교 견적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하여 계좌 이체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기준과 업체로 구분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인 계좌 이체의 경우 1. 입금증, 은행 거래 내역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 지급 내역서. 세 번째, 입금받은 분의 통장 사본. 이 부분은 보조금 통장에 수취인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례비로 지급한 경우 원천 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업체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입니다. 업체로 이체 시에는 개인 이체와 마찬가지로 입금증,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비롯한 세금 계산서, 그리고 거래 내역, 견적서 등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마지막으로 업체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계약서 및 추가 제출 자료가 있을 수 있고 개인 사례비 집행권과 장소, 장비, 물품 임차 및 제작 구매의 경우 증빙 사진을 필수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성과 증빙 자료입니다.
사업을 진행한 성과를 증빙하기 위해 전단, 포스터, 팜플렛 등 홍보물 또는 도록, 자료집, 책자 등의 인쇄물과 2번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공연, 행사 등의 경우 CD, DVD, USB 등으로 되어 있는 공연 영상을 제출하셔야 저희 사업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 관련 보도자료, 사업 수행 현장 사진, 기타 사업 추진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물, 책자 등을 사업 종료와 함께 성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집행과 정산에 대해서 모두 안내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부분처럼 정산보고서 표지를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과보고서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상단에 사업 운영 결과 부분에 사업명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셨던 보조금 교부 시에 작성했던 사업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아랫부분의 목적 및 기획 의도는 마찬가지로 사업 교부 신청 때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혹시라도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게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 신청 시 계획과 대비하여 구체적인 성과와 관리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단에는 행사를 진행한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참여 인원, 관객 대상, 운영 횟수, 발간 또는 발표 횟수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명, 10명 이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에 숫자를 채워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부분입니다. 저희 생활문화 지원 단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자체평가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느낀 점과 이 사업이 저희 지역에 미칠 영향 부분을 간단하게 서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은 진행상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재단 또는 문화원 연합회에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금 집행 부분입니다. 정산 내역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에는 총사업비와 집행액, 집행잔액, 해당 부분을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부담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항목에 보조금 세목별 집행 내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받은 보조금 전체 금액을 사용 건별로 나눠서 건건이 지출한 세부 내역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조금 세부 집행 내역을 근거로 해서 다음 장 통장 사본 붙이는 부분과 그 다음 보조금 증빙철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증빙철 부분은 앞서 페이지에 확인하셨던 부분처럼 연번 1번부터 지출한 항목이 있는 최종 번호까지 각각 번호에 한 페이지를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증빙서류로 이체 확인증 또는 견적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완료하셨다면 표지에 다시 한번 작성하신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하단에 서명을 날인하시고 문화원 연합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정산 및 성과보고서 작성 행정교육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2022년 생활문화활동 공동체 지원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생활문화활동 지원은 기존에 지원되던 단체별 공연, 전시, 발간 등을 지원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나눔 지원에 신규 항목으로 생활문화 기본 조성, 공간과 매개자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생활문화 공간 지원은 생활문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공간을 생활문화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매개자 지원은 2021년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진행한 재단의 사업을 흡수한 부분으로
생활문화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멘토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게 매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 교류 연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개 이상의 단체, 이 2개의 단체는 같은 종목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타와 기타, 춤과 춤, 같은 종목의 2종목이 연계를 하셔도 무관하고, 다른 종목으로 농악과 밴드팀이 함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장르의 복합적인 각각의 단체들이 함께 공연과 전시 또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활성화 지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체계에 이어 시스템 부분입니다. 2021년까지 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사업은 교부 신청, 변경, 정상 등을 매번 현장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문화재단에서는 2021년 11월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 포털을 오픈했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2022년부터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교부 신청, 접수, 정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께도 대전문화재단과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로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포털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 포털입니다. 생활문화 포털에는 생활문화에 대한 소개와 동아리, 그리고 각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아리들이 활동하신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자료실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곳에 대전문화 생활문화 그리고 2022년부터는 현재 보시는 화면을 통해 나의 동호회 화면을 통해 지원사업의 교부, 신청, 변경 및 정산 부분을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이페이지 내 동호회 등록 부분입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동호회를 타인들에게 알리고 또한 동호회인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을 회원 가입 후 대전 생활문화인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동호회 가입 시에는 필수사항 부분으로 활동 실적이나 활동 공간 그리고 참여 인원들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성한 후 동호회 등록을 완료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의 동호회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는 처음 생성한 관리자만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교체되시면 저희 대전문화재단으로 연락 주셔서 변경된 관리자로 관리 권한을 옮겨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스템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공지를 드리고 첫 번째 교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에서는 2022년 10월 중 충청권 생활문화축제와 UCLG 총회 개최기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제 모두 대전 예술을 사랑하는 생활문화인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외부인들에게 대전의 생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생활문화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생활문화활동지원 사업 공고는 2022년 1월 말에서 2월 초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시며 올해부터 신청 접수는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의 생활문화 포털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잠시 후 이어지는 시스템 교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